네, 오전에 제가 문제만 드렸었고, 여러분들 아마 하고 계셨을 텐데, 여러분들 하신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서, 뭐, 필요하신 것들 있으시면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 안에 한글들이 제대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콜앱 가상 머신에 그 한글 폰트를 설치하고 사용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아마 몇몇 분들, 오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눅스 명령어를 설치할 때 여기 폰트 이름이 잘못되거나 그죠? 여기에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화- 파이프런 모듈에서 폰트 리소스를 설정하는 그 문장에서 폰트 이름에 오타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아마 제대로 표시가 안 됐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타 없으면 아마 제대로 다 표시가 잘 됐었을 겁니다. 어, 저는 아직 데이터 프레임을 아직 안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에 파일이 있고요. 첫 번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이라고 하고 어,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패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는 그 링크에 있는 그 파일의 주소를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GitHub에 저장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기수,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2025년 4월 CSV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네, 요거를 실행하시면 파일 패스라고 하는 변수에 문자열이 저장되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라고 할까요? APT, 아파트 이렇게 하고 환자세에는 read CSV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파일이 있고 여기 파일 패스만 이렇게 주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파일 패스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아마 이거 에러 날 거예요. 어떤 에러가 발생하냐면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조금 더 설명을 보시면 UTF-8로는 이 파일을 읽을 수가 없다.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으로는 이 파일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이 CSV 파일은 인코딩 타입이 UTF-8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렸지만 어, 국토교통부 그 사이트에서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파일로 만들어 주겠죠. 우리가 검색 조건들, 뭐 아파트냐, 전세냐, 매매냐, 전세냐, 뭐 기간은 언제부터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를 한 다음에 뭐를 파일로 만들어 줄 텐데 그 파일을 저장할 때 EUCKR이라고 하는 한글 인코딩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네, 기본 인코딩 타입인 UTF-8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에러가 나는 그런 걸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코딩을 설정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가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코딩이라고 하는 곳에 UTF-8이 아니죠. EUC KR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아마 요거는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인코딩의 이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그 판다스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문서를 볼게요. 문서에서 read CSV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함수가 있죠. 함수가 있고, 여기에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인코딩 컨트롤 F로 찾을까요? 인코딩 여기 있네요. 인코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엔코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기본값은 UTF-8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값으로 파일을 읽을 수 없을 때, 다른 인코딩 타입을 문자열로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인코딩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인코딩 이름들은 뭐가 있느냐? 여기 링크가 있죠.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 표준 인코딩 이름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름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 옆에 있는 것들, 이 코덱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있죠. 코덱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인코딩 이름들을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엘리아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엘리아스는 별명이죠. 별명이니까 얘의 별명은 이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둘 다 아마 가능할 겁니다. 둘 다 가능할 거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CP125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여기 옆에 설명을 보시면 웨스턴 유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유럽이란 뜻이에요. 서유럽. 어, 그 알파벳 영어 일반적인 알파벳 말고요. 뭐 프랑스어도 그렇고 몇 가지 그 서유럽 언어들 보면은 알파벳에 악상기호라고 그래가지고 알파벳 위에 뭐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뭐 이렇게 어떤 약간 기호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문자들인 경우 CP1252라고 하는 그런 인코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뭐 그리스 문자만 또 따로 있기도 하고요. 터키만 따로 있기도 하고 아라빅만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이냐, 어떤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똑같은 MS 윈도우를 사용하더라도 지금 이거 전부 다 MS 윈도우에서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들이에요. 똑같은 MS 윈도우에서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이더라도 그 운영체제가 MS 윈도우가 한글이냐, 뭐 아랍어냐, 그리스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인코딩 타입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서유럽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면 CP1252를 트라이를 해보시면 돼요. 시도를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이라고 있죠, 한국. 그죠? 네. 한국, EUCKR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쓸 수가 있대요. 뭐, 붙여서 쓰셔도 되고, 뭐 코리안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별명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글 MS 윈도우 같은 경우에 보통 EUCKR 하면 거의 대부분 문자들 깨지지 않고 보실 수 있으세요. 뭐,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ISO 8892, 8859, 8859. 네. ISO 8859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비슷해요. 뭐 아라빅, 그릭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쪽에서 CP 뭐 1252 뭐 이런 걸로 되지 않으면 ISO 뭐 8859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시도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인코딩으로 되어져 있을지는 그거는 실제로 파일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건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코딩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록들은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게 EUCKR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아, 인코딩 에러구나. 그래서 인코딩을 설정을 했어요. 설정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네, 또 에러가 나요. 네, 또 에러가 나는데, 뭔가 이상하다. 문서를 파싱, 그러니까 문서를 읽고, 문서를 해석하고, 이런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어, 일반적인 CSV 파일이라면 모든 행에 같은 개수로 값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CSV 파일이라면 값, 쉼표, 값, 쉼표, 값.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도 똑같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줄에도 똑같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비어 있을 수는 있어요.
중간에 값이 비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쉼표가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쉼표 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문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줄부터 15번째 줄까지, 예, 16번째 줄인가? 예. 그 15개의 라인은 그 실제 뭐 컬럼 이름이거나 아니면 데이터 값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서 형식이 CSV 형식과 맞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토큰의 개수가 맞지 않는다라거나.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또 파라미터를 찾아보시면요. 스킵으로 찾아보시면 스킵이 생략하다는 뜻이에요. 생략하다. 스킵 로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15개가 있다. 알려드렸잖아요. 네. 이거를 하시게 되면 네, 에러가 없어요. 에러가 없고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자, 그럼 제대로 만들어졌나 하고 한번 앞에서 몇 개만 출력해 보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헤드를 한번 볼게요. 헤드. 헤드를 보니까 헤드를 보니까 네, 제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번호 1, 2, 3, 4, 5 들어가 있고 시군구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뭐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몇 번지 뭐 이런 거 있고 본번, 부번, 단지 이름, 전용 면적, 계약 연월, 계약일, 그다음에 거래 금액, 그다음에 동, 아파트에 몇 동, 뭐 이런 거 있죠. 몇 층. 그다음 뭐 개인이 매수했느냐, 뭐 아니면 법인에서 매수를 했느냐. 매도자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그다음에 언제 지어진 아파트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 도로명 주소가 아니었죠. 도로명 주소가 아니고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끼고서 중개 거래를 한 거냐, 아니면 개인들 간에 직거래를 한 거냐, 뭐 이런 거 있고. 만약에 중개 거래라면 중개소, 부동산이죠. 예. 예,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어디에 있는 데냐, 뭐, 그리고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등기는 그러니까 계약 말고 잔금 다 치르고 실제로 그 등록까지 한 거죠. 예, 그래서 등기 일자가 없는 것들은 일단 계약까지만, 그리고 등기가 아직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 볼게요.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전부 다 천자리마다 쉼표가 들어가 있어요. 읽기는 쉽죠. 우리가 천자리마다 그 구분을 하는 쉼표가 있기 때문에 17,355, 57,800, 41,000 이렇게 그 숫자를 읽기는 쉬워요. 읽기는 쉬운데 만약 인포를 한번 볼까요? 아파트점 인포 이렇게 인포를 보시면은요. 컬럼 이름 거래 금액 부분 볼게요. 컬럼 이름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오브젝트. 그죠? 이거 문자열이라는 뜻이에요. 어, 숫자 타입인 경우에는 이렇게 정수이거나 아니면은 소수점을 나타내는 점은 들어갈 수가 있어도, 그죠? 숫자에 쉼표가 들어간 거는 파이썬은 숫자라고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문자열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문자열. 자, 얘가 문자열인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싶은데 더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문자열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 쉼표들 다 없애고 얘를 인트 타입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with CSV를 할 때부터 어떤 값에 쉼표가 있는 경우 이게 천자리 구분자로 사용되는 쉼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with CSV의 파라미터로 있습니다. 파라미터 이름이 thousands라고 되어 있어요. thousand가 천이란 뜻이잖아요. 천. 그러니까 천자리들 그런 뜻이에요. 천, 그다음에 뭐 그 다음은 얼마인가요? 100만인가요? 10만, 뭐 이렇게 천자리로 넘어가는 것들. 천자리로 넘어가는 구분자가 쉼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바뀌나 볼게요. 자, read CSV를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헤드 다시 한번 볼게요.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 보이는데, 거래 금액 볼까요? 거래 금액 보시면, 아까 쉼표가 보이던 것들이 다 사라졌죠. 어, 그,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정수 타입은 이렇게 쉼표 없이 출력을 해줘요. 이, 이 출력 셀에서. 그래서 이게 정수 타입인 경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읽기는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실제 정수 타입은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인포를 다시 한번 보시면 거래 금액 컬럼 보죠. 거래 금액 컬럼을 보시면 int 64 정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read CSV를 할 때 이 파라미터 설정하는 것만으로 그런 작업을 전부 다 끝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봐주시면 되게 유용할 거예요.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좀 닫아버렸는데 파라미터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네. 저도 자주 쓰는 거 아니면 저도 다 기억 못해요. 그래서 어, 그때그때 찾아서 쓰고요. 그래서 세퍼레이터 많이 쓰니까 SEP. 근데 변수 이름이 SEP라고 되어 있을지 아니면 세퍼레이터라고 되어 있을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문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헤더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 스킵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스킵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고 네, 스킵은 뭔가를 지나치겠다, 뭔가를 생략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읽어드릴 때.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파일에서 데이터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야 될 행들이 있으면 뭐 스킵 로우스, 스킵 후터 혹은 스킵 이니셜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인코딩 관련된 것들도요. 인코딩 관련된 것들도 인코딩이 있고 인코딩 에러가 있고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thousand 못 찾겠네. 너무 많아서 못 찾겠는데 컨트롤 F 하고서 thousand 이렇게 하니까 여기 파라미 여기 있었군요. 여기 있었고 설명을 보면 thousand라고 하는 걸 설명을 보면 어 numerical value, 그러니까 숫자죠. 숫자들에서 천 단위 구분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한 개짜리 문자를 넘겨야 된다고 돼 있어요. 한 개짜리 문자. 그러니까 그 천 자리를 구분하는 게 문자 두 개가 들어가진 않겠죠. 쉼표 하나가 들어가지 쉼표 두 개가 들어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설명에 있듯이 반드시 문자 한 개짜리 문자열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구분자가 쉼표냐 아니면 쉼표가 아닌 다른 문자열이냐 그런 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자리 구분자가 쉼표다라고 쓴 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도 아시겠죠? 그냥 참고로요. 우리가 보통 숫자를 할 때, 1, 2, 3, 4, 5, 점, 0, 0,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소수점.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수점을 표시할 때 점을 쓰죠. 그리고 천자리마다 쉼표로 구분을 하죠.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천자리마다 쉼표로 구분하진 않아요. 똑같은 숫자를 12.345 쉼표 00 이렇게 표시하는 나라도 있어요. 독일. 독일은 소수점을 표시할 때 쉼표를 쓰고요. 천자리마다 점을 써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단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단위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음, 어, 독일 사람들은 요렇게만 써져 있으면 이거 12.345라고 읽어요. 12,345라고 읽는 게 아니라 12.345라고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가 죄송해요. 네, 문자열을 주게끔 돼 있어요. 쉼표를 썼느냐, 아니면은 점을 썼느냐, 아니면 다른 기호를 썼느냐. 다른 기호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한 자리 문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아파트는 만들었어요. 아파트 만들었고, 헤드를 살펴봤고, 헤드만 봤을 때는 여기 컬럼 이름들 잘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요. 컬럼 이름들 잘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자, 인포를 보면 36,974개의 행이 있어요. 한 달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진 계약이 36,000건이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가요? 아닌가? 적은가? 한 달 30일로 나눠보면 거의 하루에 1,000건 정도가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긴데, 그죠? 그래서 한 달간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매매 거래, 계약이 이루어진 게 36,000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들 한번 보죠. 컬럼은 전부 20개의 컬럼이 있어요. 그죠? 여기 20개의 컬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컬럼 이름들이 번호라고 하는 의미로 NO라고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한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특수기호가 들어간 것도 있죠. 이렇게 위첨자가 있는 제곱미터라고 하는 이런 그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 그리고 각각의 그 데이터 타입들을 보시면 주소기 때문에 문자열인 거 맞고요. 여기도 문자열, 번지도 문자열이 맞겠죠? 왜 문자열이 맞냐면 대쉬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몇 번지 할 때 몇 다시 몇 번지 뭐 이렇게 하니까 대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열이 맞고요. 그 다음에 본번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140 다시 6번지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140이 본번이고요. 대시 뒤쪽에 나오는 게 부번이에요. 그러니까 대시를 기준으로 앞에 뒤에 이거 나눈 거를 본번, 부번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라주면 얘네들은 본번하고 부번은 인트 타입이 맞겠죠. 인트 타입이고. 그러니까 여기 둘 다 인트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단지명은 당연히 무슨 무슨 아파트 아니면 무슨 무슨 단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문자열이 되겠죠? 문자열이 될 거고, 전용 면적 제곱미터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뭐 48.0, 84.9, 59.9라고 하는 숫자들이 들어가 있죠? 실수 타입 아닐까요?
네, 자, 맞아요. 그죠? 전용 면적은 실수 타입이고, 그 다음에 계약 연월이라고 하는 컬럼을 볼게요. 계약 연월이라고 하는 컬럼은 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그죠? 인트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202504라고 하는 숫자로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요렇게 잘라서 생각을 하겠죠. 25년 4월, 2025년 4월, 이렇게. 음. 근데, 리드 CSV에서는 얘를 정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정수여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파생 변수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계약 1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 1. 그러니까 4월 며칠이냐예요. 4월 30일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마 왜 일을 또 따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근데 뭐 연월까지를 같이 묶고 일은 아예 따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계약 일도 뭐 1일부터 31일까지밖에 없겠죠. 최대. 4월 달 같으면은 30일까지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여기 인트 타입 맞고요. 그 다음에 거래 금액, 아까도 살펴봤지만 거래 금액은 인트로 변환이 됐어요. 인트로 변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동이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동은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 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유는 그 동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부분들이 대쉬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이란 뜻이에요. 이동, 그 다음에 15층, 뭐 그런 뜻인데, 동이 없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한 동짜리 아파트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동 번호가 없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안에 거기가 비어있는 값이나 널이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데이터 프레임 자체에 그런 곳에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자열과 그다음 숫자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여기가 문자열 취급이 된 겁니다. 문자열. 어, 이런 것들은 정제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쉬만 있는 경우는 널로 취급하겠다.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다음에 대쉬들을 널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read CSV라고 하는 함수 안에 그런 파라미터가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파라미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층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하나도 없죠. 인트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정수값들 들어가 있어요. 정수값들. 매수자, 매도자 정보가 있는데 당연히 문자열로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고, 건축 연도, 뭐 83년도에 지어졌다, 23년도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게 있죠. 당연히 정수 타입이어야 될 거예요. 정수 타입 맞고 널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도로명 주소는 당연히 문자열일 거고요. 해제 발생, 해제 사유 발생인 어떤 계약이 해제가 된 뭐 그런 게 있다라면 발생일이 있느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전부 지금 보이는 것만 보면 이렇게 대쉬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해제 발생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짜가 없다라는 의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대쉬는. 그래서 여기도 일단 널은 안 보이는데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래 유형은 문자열 들어가 있죠. 문자열 들어가 있으니까 거래 유형 문자열 맞고요. 중개 소재지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어, 중개사무소의 주소니까 구까지만 있죠. 당연히 문자열 맞고요. 문자열 맞고
등기 일자 볼게요. 등기 일자.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는 거는 대쉬. 대쉬. 그 다음에 등기가 됐더라도요. 여기 볼까요? 25.04.30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문자를 취급해야 되겠죠. 그쵸? 네, 문자를 취급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는 문자열로 되어져 있어요. 이 등기일자는 우리가 또 나중에 이걸 가지고서 파생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지금 메모리는 5.6메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인포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포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데이터 프레임 보통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오셨을 때 뭐 CSV나 엑셀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셨을 때 일단 데이터 프레임이 제대로 생성됐는가 하고서 출력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이 우리가 그 데이터 타입이 맞느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셨을 때. 헤드만 출력해봤는데, 우리 중간에다 코드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요. 끝에 있는 자료들도 한번 볼까요? 끝에 있는 자료들도 이렇게 보면, 36973이라고 돼 있죠? 일련 번호가. 일련 번호. 그래서 총 36,974개의 데이터 건수가 있고요.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성남시, 울산광역시, 동구, 뭐 이렇게 값들이 있습니다. 어, 이 시군구 정보가요, 정보가 4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3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광역시도냐에 따라서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하고서 세 번째가 동이에요. 근데 경기도 보면 경기도는 구가 먼저 나오지 않고요. 시가 먼저 나와요. 시 다음에 구가 있고 구 다음에 동이 나와요. 음. 그리고 경기도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가 아니라 군인 경우도 있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군구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세 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느냐, 네 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무슨 무슨 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런 정보들. 어,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데이터 파일에 대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대쉬만 있는 것들은 널로 취급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나 read CSV에 그런 파라미터가 있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read CSV 파일에서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NA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NA 또 마침 또 제가 딱 보이네요. NA value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좀 볼게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NA values. NA values에는 해셔블, 이터러블, 혹은 딕셔너리, 뭐, 이렇게 준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추가적인 문자열들을 제공하면 된대요. 추가적인 문자열들을 제공하면 되고, 어, 무엇으로 인식할, NA로 인식할 추가적인 문자열들. 기본값으로는 여기 있는 문자열들은 전부 다 널로 취급할 거다. 전부 다 널로 취급할 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에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은 다른 문자열들 중에서 만약에 널,
널로 취급할 값들이 있으면 여기에 이터러블로 넘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터러블로 넘겨라 이렇게 돼 있죠. 이터러블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터러블은 반복 가능한 타입, 리스트, 튜플, 배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셔블이라고 하는 타입은 뭐냐면 이거는 크기 비교가 가능한 타입이에요. 어, 정확하게는 크기는 아니지만 해시 알고리즘이 적용된 그런 타입들을 얘기를 하고요. 또 해시 알고리즘까지 얘기하게 되면 또 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건 좀 넘어가고 문자열 타입. 문자열은 해시 알고리즘이 적용된 타입이에요. 그래서 문자열 가능하고요. 문자열 가능하고 문자열들의 배열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시도 한번 해보죠. 제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문서만 보면서 제가 추측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에다가 NA, values. 보통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에 뭔가 S가 붙어 있는 경우는요, 리스트나 튜플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해셔블이라고 했으니까, 대쉬 이렇게 하나만 넣어볼게요. 대쉬 하나만. 자,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를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동. 아까 대쉬로 보이던 것들이 뭐가 됐어요? NAN이라고 돼 있죠. 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제대로 동작한 겁니다. 아주. 여기 그 해제 발생 사유 1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도 보시면 아까 대쉬로 표시가 됐던 것들이 전부 다 NAN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좀 다르죠? 이거 넣으니까 워닝 뜨네요. 유저 워닝이라고 하는 게 뜨네요. 유저 워닝이 뭔가 좀 볼게요. 포맷을 명시해라. 어, 이거 워닝만 봐서는 어떻게 고치라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쪽인가? 날짜 쪽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컬럼 찾아가지고 컬럼을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요 원인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좀 찾아보고요. 테일 한번 볼게요. 테일도 보시면 동 정보가 없는 부분들은 NAN, 등기일자 정보가 없는 부분들 NA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포를 다시 볼게요. 인포를 다시 보시면 아까 그 동 정보였죠, 동. 동이라고 하는 정보 볼게요. 동이라고 하는 정보가 아까는 널이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5074개만 널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6,000개 중에서 5,000개의 아파트만 동 정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3만 개 정도는 동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1동, 2동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 말고도 다른 동 정보로 사용되고 있는 어떤 다른 문자열이 있나 봐요. 여전히 오브젝트인 걸 보면. 그 다음에 해제 사유 발생 1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요. 널이 아닌 거는 1191개밖에 없어요. 그죠? 아까랑 많이 다르죠? 1191개밖에 없고. 등기일자 보시면은요, 등기일자 널이 아닌 거 5,659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보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 설정은요,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출력해 보기 전에는 아니면 파일을 직접 열어서 확인해 보거나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 앞에서 몇 개나 뒤쪽에서 몇 개를 출력해 보고, 그리고 인포로 확인을 해 보면서, 아, 이게 널로 취급을 해야 되는 값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을 때, 아, 대쉬는 널로 취급을 해야 되겠구나. 대쉬라고 하는 거 한 글자만 있으면 널로 취급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서 with CSV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다시 만드시고 다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건가 하고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널이기 때문에 대시가 들어간 거랑 데이터에서 대시, 뭐 예를 들어서 번지처럼 데이터 안에 대시가 들어간 거랑 널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시가 들어간 거랑은 다르게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동이라고 하는 정보가 널이 굉장히 많은 컬럼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했고, 해제 사유 발생일도 과 그리고 등기 일자도 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컬럼이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 만약에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그 뭐 제외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너를 다르게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포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인포까지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 숫자 타입 몇 가지가 있죠. 이제 데이터 프레임 생성이 됐으니까, 데이터 탐색을 좀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디스크라이브예요. 디스크라이브. 무조건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스크라이브를 그냥 쭉 하는 거죠. 그러면 이 describe 메서드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알아서 숫자 타입들만 딱 뽑아요. 어, 숫자 타입만 딱 뽑아가지고 그 숫자 타입들에서 죄송합니다. 숫자 타입 변수들에서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들, 평균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 보여줘요. 보여주고 이렇게 뭐 한눈으로 이렇게 볼 때 번호 1부터 얼마까지, 아, 이거 우리가 굳이 평균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겠구나. 뭐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본번하고 부번이라고 하는 거는 주소에서 나타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전용 면적은 조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용 면적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가장 작은 아파트 볼까요? 가장 작은 아파트는 12제곱미터. 한 평이 3.3제곱미터가 우리 보통 1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10이면은 한 4평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원룸이겠네요, 원룸. 음, 그죠? 가장 큰 거는, 가장 큰 거는 244. 244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일. 사실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계약 연월 이것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전부 2025년 4월이잖아요.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고. 계약일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4월 달은 1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 관심 있는 거는 여기 거래 금액이죠. 단위가 만원 단위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단위가 최대값 한번 볼게요. 최대값을 보시면은요. 여기 최대값 볼게요. 거래 금액에서의 최대값. 1.05라고 되어 있죠. 곱하기 10에 6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 6개 더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0, 5, 0,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근데 단위가 만 원이에요. 단위가 만 원입니다.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에요. 10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최대값은 100억이에요. 최대값은 100억이에요. 와,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하네요. 최소값 볼까요? 최소값은 1.2, 여기 보시면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의 3승이니까 공 3개 붙이는 거죠. 1, 2, 0, 0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단위가 만 원이에요. 그럼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매매인데 1200만 원이다? 이거는 아파트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아까 뭐 원룸일 수도 있고, 거의 다세대에 가까운 그런 곳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집일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집, 뭐 몇 평짜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200만 원에 거래가 된 아파트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1200만 원에서 100억까지, 100억까지, 여기 제일 마지막에 단위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요것도 어떤 집인지 좀 궁금하네요. 혹시 불법 증여는 아닐까요? 아들이나 딸한테 1200만 원 주고 뭐 그냥 찾아보면 될 거고요. 찾아보면 될 거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가격이. 그 다음에 아파트 층수가 마이너스 2, 지하 2층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고층은 79층. 되게 고층도 있군요. 그 다음에 건축연도의 최소값은 1962년. 그 다음에 건축연도의 가장 최대값은 2025년. 그러니까 실제로 실거래가 된 아파트 중에서 196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이거 60년이 지난 아파트 아닌가요? 아직도 이런 아파트가 남아 있군요. 재건축이 안 되고 남아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올해 지어진 아파트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해제 사유 발생일이 여기를 실수 타입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그 25.04.30이라고 하는 숫자를 25.04.30 이거 25년 4월 30일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워닝도 이것 때문에 뜬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 저기 대쉬들이 있었잖아요. 대쉬들이 있었는데 그 대쉬들을 널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어, 그 다음에 대쉬가 아닌 점이 두 개가 들어있는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얘를 실수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실수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값, 최대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2.25, 2.025. 이거 왠지 2025년 4월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지 않아요? 2025년 5월 뭐 이렇게 네. 그런 의미일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 해제 사유 발생일이 우리가 리드 CSV를 할 때 뭔가 조금 음, 여기 NA values라고 하는 걸 넣어서 이거를 넣으면서 여기가 오브젝트 타입이었던 게 실수 타입으로 자동으로 바뀌면서 뭔가 어, 그런 게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디스크라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파악을 했고요. 요 파악을 했고 우리가 진짜 숫자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 전용 면적, 거래 금액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숫자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고 만약에 뭐 상관관계 같은 거를 본다 그러면 건축 연도 뭐 연도에 따라서 거래 금액은 얼마일지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그런 것들도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뭐 별로 한 건 없어요. 데이터 프레임만 만들고 리드 CSV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나 뭐 이런 거 좀 살펴봤고 인포, 헤드 그리고 디스크라이브로 몇 가지만 조금 살펴봤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